제25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준결승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어느 시즌보다 화려하게 4강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또 세계대회 챔프들이 모두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네, 8강전에서 상위 랭커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네. 정말 역대 최강의 4강 대진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지금 강동현 구단을 제외하고 모두 그 GS칼텍스의 우승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정말 화려한 대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들이 4강에 올라 있는지 먼저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 각각 신민준, 이창석 선수를 꺾으면서 4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강동윤 선수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에서 격돌하게 되는데요. 네, 뭐 랭킹 2위와 5위 그리고 1위와 7위 지금 상위 랭크들이 정말 총출동했습니다. 네, 준결승 첫 번째 경기에서 만날 선수는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상대 전적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또 많이 만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제 30판이 넘는 많은 대구를 했는데 상대 전적에서는 이제 박정환 구단이 2승, 5승 지금 8패로 앞서 있지만 네. 최근 5경기만 놓고 본다면 또 3승 2패. 김지석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상대적에서의 그 열세를 어느 정도는 좀 극복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또 번번이 중요한 길목에서 많이 만나서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준결승 1경기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랭킹 2위고요. 상대 전적 25승 8패로 많이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16기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고요. 출란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올해는 공식 대국 16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이제 5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상위 랭크들과의 대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신진서 구단을 비롯해서 지금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 랭킹 5위입니다. 상대 전적 8승 25패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GS칼텍스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김지석 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18기와 19위, 지금 통산 2회 우승도 차지했고 또 준우승도 2회 차지할 만큼 그동안 GS칼텍스배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제한시간 1시간에 1분 줄기 1회가 주어집니다. 김지석 구단의 첫 수 예상인데요. 인상적인데요. 네, 좀 3-3을 들고 나왔는데 네. 사실 김지석 선수의 그 기풍이 전투형입니다. 전투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이 3-3을 잘 두지 않는데 네. 글쎄 오늘 박정환 구단을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지금 전략을 지금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3을 뒀다는 건 3-3을 들어오는 게 싫다는 뜻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사실 김지석 구단은 실리보다는 좀 두터움을 좋아하는 기풍이거든요. 네. 근데 평소와 다르게 좀 실리적인 그런 선택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봐도 좀 장기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 이 두 기사 사이에 요 며칠 좀 묘하게 희비가 엇갈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기사 결정전 그 8인 리그전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김지석 구단이 상당히 그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각각 한 판씩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하더라도 김지석 구단이 승리하게 된다면은 이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하고 김지석 구단이 패하게 되면서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결승에 진출하는 그런 네. 결과가 나왔거든요.
김지석 구단으로서는 조금 아픔이 있었을 텐데. 좀 충격이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승리가 꼭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김지석 구단 오늘 포석만 보더라도 얼마나 오늘 대국에 좀 많은 준비를 했는지 느껴지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 각오를 좀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좀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의미에서 또 3-3을 들고 나왔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박주환 구단에 대한 좀 준비된 포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지석 구단은 지금까지 박정환 구단을 33번 만나서 무려 25판을 내줬는데요. 뭐 승수도 승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마스터즈 챔피언십, 천원전, LG배, KBS 바둑왕전, 결승 번기 승부에서 한 번도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것은 김석 구단으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대결에서 네. 계속해서 좀 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김석 구단이 최근 5경기에서 박주환 구단과 뭐 2승 3패 그동안 상대 전적의 갭을 좀 메우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중요한 대결에서 계속 패했다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또 오늘 이 중요한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국내 최대 기전이지 않습니까? 이 4강전에서 그리고 김석 구단이 그동안 GS 칼텍스에 상당히 그 강한 면모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네. 또 이 박주환 구단의 그동안 상대적 열세를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18기와 19기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 이 우승을 하는 동안 16연승 단 한 판도 패점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두 선수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주환 구단은 이제 16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김지석 구단은 18회와 19회 우승을 차지했는데 두 선수의 공통점은 모두 우승을 할 때 3대0 퍼펙트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또 두 선수인데요. 그리고 정말 저도 지금 몇 년째 GS 칼텍스배 이 프로기전을 해설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4강전이 짜여진 것은 저도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상위 랭크들이 이번에는 뭐 다 올라왔어요. 특히 8강전에서 상위 랭크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정말 이 4강전 화려하게 짜여졌습니다. 뭐 4강에 오른 선수들이 모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이고 진짜 이 정도 준결승이라면 세계대회 준결승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대진이에요. 그렇죠. 4강전 그 면면을 보면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지석 구단이 이제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었던 죽음의 조에서 이제 살아왔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뭐 24강전에서 최철환 구단과 박영 구단 그리고 또 16강전에서 또 김지석 구단과 또 박영 구단의 또 대결 정말 힘든 승부를 펼치고 지금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박정환 구단은 이제 16강전에서 강승민 선수 그리고 8강전에서는 신민준 선수에게 지금 승리를 거두면서 네. 4강에 진출했고요. 신민준 선수와의 대국도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뭐 아주 치열한 그런 바둑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사실 뭐 이번에 뭐 강도윤 구단을 제외하고 모두 GS 칼텍스의 우승 경험이 있고 네.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번에는 이제 대회 3연패에 첫 도전을 하는 것이어서요. 과연 첫 3연패 달성이 가능할지 그것도 상당히 관심 사항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신진서 구단의 이 기세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박주환 구단이 지난 월요일 날 신진서 구단에게 또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만큼 박주환 구단이 최근 지금 5연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지금 상승세인데 그 상대들을 보게 되면 뭐 김지석 구단도 있고요. 그리고 신진서, 신민준 이 상위 랭커들에게 모두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주환 구단이 아주 좋은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세가 좋은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각각 다른 조에 속해 있고요. 오늘 박주환 구단도 공격적인데요. 사실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큰 곳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변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이 우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서 뭐 네. 협공을 한다든지 전개를 한다든지 지금 큰 곳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흙의 모양이 좀 이렇게 때리게 들어왔다. 그리고 사실 이 김석 구단의 이런 그 포석도 예전에 많이 두어졌지만 최근에는 이런 포석이 많이 두어지질 않거든요. 네. 예. 뭔가 오늘 김석 구단도 첫 수를 지금 이 3-3을 시도한다든지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박정환 구단도 오늘 상당히 좀 공격적인 초반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비교적 다른 선수들보다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자신만의 그런 색깔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스타일대로 상당히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박자는 좀 인공지능 프로그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여기서 뭐 흑의 선택이라면은 중앙을 모자 씌워서 백을 좀 크게 압박하는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또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 네. 백도 뭐 날일자를 하거나 뭐 붙인다든지 했을 때 쉽게 뭐 수습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백을 이제 중앙으로 몰아서 공격할 거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뭐 백이 뭐 한 칸 뛰거나 날일자 하거나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흑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백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이쪽 날일자를 한다든지 해서 또 가볍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김석 구단의 그 다음 착점에 어디냐에 따라서 아마 박정환 구단도 좀 뭐 다양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쪽 교환만 잠깐 해놓고 네. 지금 큰 곳이 많기 때문에 또 손을 돌릴 수도 있고요. 손을 돌리더라도 하나쯤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백이요. 지금 이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붙인다든지 하게 되면 네.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교환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교환한 이후에 뭐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또 손을 빼는 것은 좀 드물긴 하지만 또 최근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교환만 해놓고 손 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흙이 그냥 지금 손 빼는 건. 흙이요? 네. 흙이 손 뺄 수도 있겠죠. 네. 예. 요즘에는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 그리고 정말 당연히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장면에서 손을 빼고 다른 곳 큰 자리를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뭐 흙이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백의 이런 침입도 그렇고요. 네. 예. 자, 백이 들어온 장면에서 흙이 좀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지금까지 30파 넘는 대국을 했다면 정말 많은 대국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지석 구단과 박정환 구단 같은 도장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던 이제 도장 선후배 사이인데 그런 부분이 김지석 구단에게 좀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자기보다 나이 어린 기사들과의 대국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도장에서 이제 선후배 관계였다면 더더욱 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이로는 김지석 구단이 이제 4살 선배거든요. 네. 지금 입단은 이제 3년을 먼저 입단을 했고요. 두 기사 모두 어렸을 때부터 뭐 천재 소리는 원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 김지석 구단도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유망주로서 주목받던 그런 선수들이었고 뭐 입단해서도 기대만큼 정말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뭐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그런 기사로 두 선수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때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 우승을 찾을 때는 이제 시간이 좀 긴 바둑이었고 이제 시간이 좀 짧아지면서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GS 칼텍스가 1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쉬웠네요. 네. 김지석 구단 다운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의 생각은 이 100안점을 뭐 잡을 수는 없겠지만 공격을 하다 보면은 중앙 쪽에 두터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큰 곳이 많기 때문에 하변 쪽에서 좀 실리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두터움을 만들고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곳 날일자거든요. 날일자가 된다면 이곳 움직이는 수와 이곳 한 칸 뛰는 수 맞붙기여서 뭐 백 입장에서는 뭐 큰 공격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곳을 이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뭐 흙이 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갖출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교환들이 이제 흙을 좀 두텁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뭐 날일자 하는 것이 뭐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빼지는 않겠죠. 설마요. 여기서 손 빼는 것은 오히려 이제 흙이 이렇게 지키게 된다면 이제는 이 백안점이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 손 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역시 둔다면 뭐 이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시간을 조금 쓰는데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일단 한 2개 정도거든요. 네. 뭐 날일자와 뭐 이 붙이는 수. 그냥 한 칸 뛰는 것은 흑에게 뭐 이런 것을 당해서 백이 뭐 살 수는 있겠지만 뭐 둘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이쪽을 젖혀서 늘게 된다면 너무 두터움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흙이 틀어맞게 된다면 백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글쎄 백도 당장 이쪽 뒷맛을 두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흙에게 두터움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곳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일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다시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예상 위에 한 수를 뒀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 흙이 붙이게 된다면 네. 백은 이곳을 젖혀서 아래쪽을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다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백이 그냥 날일자 한 것에 비해서 백의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곳 한 점을 잡아서 중앙 쪽은 좀 두터워지겠지만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상당히 쉽게 수습이 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은 백의 주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 한 칸 뛰는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박주환 구단은 이 백 한 점을 좀 가볍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좀 가볍게 처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백 한 점이 좀 뒷맛이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네. 되거든요. 뒷맛이 없다면 우환이 꽤 큰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쪽 한 칸을 띄어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네. 뒤쪽을 붙이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 점을 뭐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네. 뒤쪽에 뒷맛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뒷맛이라면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지금 이 정도 백의 좋은 자세를 갖추어서 좀 불만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발상이네요. 그렇네요. 사실 보통의 생각이라면 이 한 점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 점을 움직이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점을 버리고 오히려 이제 가볍게 보고 이제 귀 쪽에 뒷맛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흙이 만일 이곳이 한 칸 띄어져 있었다면 그때는 백이 이렇게 두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두 칸 띄어져 있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곳에 뒷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박주환 구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붙여서 두는 건 백에게 좋은 자세를 허용하고 또 한 점을 차단하자니 뒷맛이 남으니까 흙의 선택도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이제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곳 한 칸 뛰는 수고요. 네. 또 다른 수는 뭐 이쪽을 뛰어나간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붙이고 호구 친다든지 뭔가 좀 강하게 버티는 수는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또 김지석 구단이라면 네. 또 이런 선택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쉽게 응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상대 의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지환 구단은 지금 흙의 이 한 칸 뛰는 수와 이 두 수는 박지환 구단의 술기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좀 반발을 한다면은 역시 이런 쪽에 좀 버티는 이런 선택이 흙의 입장에서는 최강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은 구단이 오늘 조금 피곤한가요? 대국 중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네. 보통 이제 박지환 구단이 이제 바둑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 김석 구단이 이제 둘 차례이긴 하지만 네. 사실 상대가 어떻게 둘지 또 술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박지환 구단이 최근에 좀 중요한 대국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정적으로도 조금 피곤한 상태이긴 할 것 같아요. 예. 뭐 대국 전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종종 눈을 감고 예.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국 중에 또 박정환 구단이 저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뭐 좀 마음을 좀 가볍게 하는 뭐 그런 의미도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눈을 감고 수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바둑판을 보기보다는 머릿속에서 판을 그리면서 네. 수읽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김지석 구단의 고민은 깊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좀 강력하게 대응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좀 때이르게 두 선수가 격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준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그 어느 시즌보다 가장 화려한 준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군요. 네, 여기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지금 예상치 못한 수를 당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은 가장 알기 쉬운 변화죠. 한 칸 뛰는 수와 이 붙이는 수는 가장 알기 쉬운 변화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수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뭐 이것을 이제 붙이고 호구 친다든지 만약 이런 변화가 된다면 이 변화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선택을 하려면 이 술기를 정확히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게 또 맞춤 또 술기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 여기서 쉽게 착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김지석 구단이 반발을 할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도 그렇고요. 예. 김지석 구단도 이제 기세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이 두 가지 수는 왠지 박지환 구단의 좀 주문일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박지환 구단의 생각을 좀 거스르는 이런 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김지석 구단이 워낙 또 전투를 즐겨 하기 때문에 좀 난전으로 이끄는 것도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획의 반발 수단을 조금만 살펴볼까요?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좀 수일기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 한 칸 뛰는 수를 예상을 했네요. 뛰고 이제 붙이고 네. 손을 빼서 이제 이거 붙이는 변화를 보여줬는데 역시 김석 구단이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흑의 반발은 이 한 칸 뛰는 수와 이거 붙이고 이 호구 치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한 칸 뛰는 수를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백의 이 날일자 하는 것은 이제 흑이 구체를 해서 이 변화는 백의 이 교환이 워낙 악수기 때문에 뭐 이런 진행이 된다면 백이 쉽게 하변에서 안정은 할 수 있겠지만 이 교환이 워낙 악수기 때문에 이 진행은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흑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이제 백이 이제 이거 붙이는 겁니다. 예, 지금 붙였는데 붙이고 이것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곳 호구를 쳤을 때 흑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맞게 되면 이곳 단수를 당해서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 돌파가 됩니다. 근데 돌파가 되긴 하지만 흑이 이곳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백이 나가게 되는데 네. 이 변화는 백이 상당히 우영의 형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흑에게 뭐 이런 식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변화는 백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이제 끄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흑이 이쪽을 밀게 되는데 이때 백이 이곳을 하나 교환을 하고 갈지 아니면 뭐 이쪽을 이제 뚫고 나가는 그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먼저 둘지 아니면 이곳까지 하나 응수를 물어볼지요. 이제 받아준다면 이 느는 수가 이제 선수로 듣기 때문에 백은 이제 중앙으로 뚫고 나오는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돌파는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흑이 역으로 이제 먼저 둘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두고 뭐 백이 붙인다든지 뭐 단수 치고 나간다든지 돌파하는 중앙을 돌파하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수 한 방 쳐서 모양을 좀 망가뜨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단수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쪽을 밀고 백이 둔다면 뭐 이쪽을 단수 치고 이제 나가는 건데 그때라도 뭐 단수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백이 이곳 늘 때도 그때 이 단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수는 뭐 지금 쳐도 되고 이 이후에 뭐 교환을 하더라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쪽을 위로 늘고요. 뭐 백이 한 점 잡는다면은 이곳을 이제 돌파를 하는 뭐 이런 변화도 있고요.
지금 흙이 들 수 있는 수는 뭐 이곳과 바로 단수를 쳤네요. 그러면 단수 치고 있겠다는 건데요. 예, 있고 이곳 건너가면 이곳 맞겠다는 겁니다. 나가면 있고 뚫더라도 끼워서 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래쪽 끊는 것은 위로 이어서 잡는 것과 이곳 끊는 곳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위쪽을 끊어야 되는데 있게 된다면 지금 이곳 두 곳의 약점이 있어서 이것은 흙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 백이 유리한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백은 이 하변. 교환까지만 하고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네. 글쎄요, 이 진행은 흙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이것을 돌파를 해서 이 흙에 돌파하는 자세가 좋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돌파가 되면 이제는 우화 모양의 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뒷맛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있긴 하지만 네. 이 돌파하는 자세가 흙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백이 또 다른 수가 있긴 한데 그 수가 이제 이거 붙이는 수거든요. 붙여서 흙이 이제 이곳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곳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가는 수가 있고요. 흙도 이 백이 건너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먼저 이곳 하나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행도 백이 어디를 둬야 되나요? 젖혀간다면 이게 패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의. 백도 버티는 수는 이거 붙이는 수입니다. 아니면 이쪽 날일자를 하고 이렇게 자세를 잡나요?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네요. 백이 둔다면. 네. 이 수는 아닌 것 같고요. 둔다면 붙이거나 날일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흙이 건너가서 백이 흙의 자세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예. 일단 흙의 위에서 단수를 치고 이은 수순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실 이 수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건너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두어지고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박주환 구단이 흙이 한 칸 뛰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주환 구단이 술기에 한 칸 뛰는 수도 있었는데 과연 이 단수 치고 있는 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좀 쉽게 착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단순하게 받는 수들은 흙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 백도 약간 비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 건너가는 수를 보여주네요. 그냥 예, 이렇게 건너가고. 처리를 하고요. 근데 더 좀 이상한 점은 네. 여기서 백이 붙였을 때 네. 흙이 하변을 대응을 하지 않고 응수를 하지 않고 이거 지키고요. 지금 이런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화는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화를 받는 게 더 급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백이 붙였을 때 흙이 가장 알기 쉽게 뭐 젖혀서 늘기만 하더라도 아직 백이 못 살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곳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백이 늘 때 흙이 이쪽을 잇게 되면 이 뚫었을 때 이거 끼워서 싸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곳이 급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면 결국 백의 이곳 보강이 필요한데 그때 이런 식으로 둔다면 사실 이 변화는 흙이 좀 만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화는 계속 이 건너가는 변화를 보여주네요. 그냥 건너갔습니다. 여기서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하나 나가놓고 그냥 뛰네요. 지금 그 AI도 이제 이쪽을 교환을 하고
이 한 칸 뛰는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뛰게 되면 이제 흑벽이 붙이고, 네, 뭐 이렇게 씌우는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박정환 구단은 뭐 가장 알기 쉽게 뭐 이 교환도 생략을 하고, 예, 일단 하변 쪽을 안정했습니다. 역시 이쪽을 두고 이 돌파를 당하는 것이 아프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역시 돌파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건너갔고요. 그렇다면 이제 흑도 지금 이곳 지켜두는 것이 시급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받아둔다면 가장 알기 쉬운 선택일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이런 교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 교환해서 좀 더 교환시켜 놓고 좀 더 흙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백이 중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막아 놓고 그리고 지킬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백도 이 붙이는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흙이 젖히면 늘고 이 끊는 뒷맛이 남아 있고, 만약 흙이 곧 한 점을 잡게 된다면 끊어서 단수 치고, 네, 지금 붙이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을 또 돌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지금 붙이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도 손이 이쪽으로 갔었거든요. 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붙이는 수를 방지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들여다보는 수인데, 들여다봤을 때 이제 백이 그냥 이어만 준다면 이 교환이 활용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뭐 반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김석 구단 한 칸 뛰는 수를 택했고요. 근데 백도 이 붙이는 자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의 이 반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백도 뭐 자세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젖혀서 백이 늘게 되면 이 끊어지는 수가 상당히 큰 자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흙도 젖혀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느는 것이 좀 정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지석 구단이 첫 수를 3-3에 두고요. 오늘 바둑이 전체적으로 좀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하변을 박정환 구단이 좀 때이르게 침입을 하면서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진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시작하자마자부터 좀 붙어서 싸우고 있는데요. 네. 뭔가 두 선수의 좀 기싸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석 구단은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이곳 젖혀서 반발하는 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깥쪽 막는 수, 또 다른 한 수는 느는 수. 지금 세 가지인데, 이거 반발하는 수는 왠지 이거 돌파 당하는 것이 좀 네.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김석 구단이 이제 이 돌파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젖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이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려주고 또 선수를 잡아서 다른 큰 자리를 가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 이거 돌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혀가는 수도 전혀
불가능한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가능한 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저착하는 것은 백이 그냥 늘어서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다는 것은 네. 흑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뒤로 받아주는 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싱겁긴 하는데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예. 근데 김석 구단이 지금 초반에 시간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네. 거의 지금 포석 단계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거의 시간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박주환 구단도 시간을 한번 쳐다본 것은 네. 김석 구단이 지금 초반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사용했나 한번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두 선수의 대결은 이 중후반에서 아마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초반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면 좀 때리게 초읽기에 몰릴 것이고 역시 시간에 대한 부담이 후반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8강전 때도 이제 김석 구단의 이제 바둑을 잠깐 봤었는데 이창석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상당히 그 신중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유리한 상황인데도 좀 조심조심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네. 특히 오늘 바둑은 뭐 4강전이고 오늘 대국에 승리한다면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중요한 대국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그 상위 랭커들의 대결에서는 또 이게 그 자존심도 걸려 있고요. 네. 예, 조금 승부욕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대국보다도 조금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동안 뭐 박장 구단과의 많은 대국을 했고 또 네. 중요한 대국을 여러 번 패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4강전에서는 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칼텍스배 하면 김지석 구단이 그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기전이거든요. 좀 인연이 있는 또 기전이기 때문에 또 우승에 대한 욕심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거뒀던 기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푸근하겠죠. 저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성적이 좋았던 기전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전에서는 왠지 뭔가 좀 그 행운도 따르고 네. 예, 좀 성적이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행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에게 그런 기전이 바로 GS 칼텍스배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승 2회, 18회와 19회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도 2회 차지할 만큼 그동안 GS 칼텍스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쫓아가는 수 가능성이 있다고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앙 쪽이 돌파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잡게 되고요. 흙이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돌파는 좀 예, 아픈 좀 것 아플 것 같은데요.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 이쪽을 두고 밀고 아마 이쪽을 젖혀 이어서 이 변화가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돌파는 돌파지만 또 다시 틀어 막히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으로는 좀 손해 보긴 했지만 네. 또 여전히 흙의 두터움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외길이죠. 그렇죠. 먼저 치네요. 지금 흙이 미는 것과 백이 단수 치는 것은 백의 안형 관계도 있고요.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곳 두면 그때 이제 호구 치고 이곳을 막겠다는 건데요. 이렇게만 교환된다면 흑에게 오히려 이것을 밀린 것보다 백이 먼저 단수 친 것이 이득이죠. 예. 흙이 한 점을 꼭
따내야 되나요? 지금 김지석 구단의 손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대가 이쪽을 두지 않고 비트니까 다르게 두니까 지금 김지석 구단도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이 아까 이쪽으로 가는 듯 보였거든요. 뭐 흙이 밀 수 없다면 뭐 이쪽 다시 손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곳을 그냥 젖혀서 끊고 넣은 것에 비해서 이곳이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흙이 젖혀서 그냥 늘게 되면 백이 손 뺐을 때 흙이 밀고 이렇게 잡게 되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백이 이 악수교환을 했지만 네. 백이 이곳을 막는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두 선수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지금 김석 구단은 뭐 이 초반 전투에서 지금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박주환 구단은 시간 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그 시간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백이 먼저 단수를 치니까 또 다시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은 이제 백이 호구 치고 이제 흙이 밀고 나가고 지금 이 변화를 아마 김석 구단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박주환 구단이 이쪽을 막으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왠지 받아주는 것은 이 교환이 흙이 좀 당한 형태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면 굳이 흙이 이쪽을 잡질 않고 그러니까 다운치지 말고 그냥 넣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거든요. 오, 그렇게 됩니까? 근데 이건 모양이 조금 네, 보통은 잘 두지 않는 네. 수인데요. 그러니까 둔다면 보통은 이쪽을 두는 수죠. 왜냐하면 사실 흙이 이렇게 두는 것과 이곳 집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곳은 뒷맛 관계가 많이 달라져요. 지금 당장은 큰 뒷맛이 없겠지만 네. 뭐 나중에 이제 뭐 활용을 백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 또 활용 수단도 있고요. 그리고 백돌이 뭐 이런 쪽에 왔을 때 이런 쪽에 또 눈목자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흑돌이 이곳에 있는 것이 나중에 이런 활용을 당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수는 두지 않습니다. 백은 이제 손을 돌리게 되나요?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흙이 때려내더라도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흙이 붙여도 이렇게 두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갈수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집으로 크긴 하지만 지금 초반이고 큰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때려낼 것 같지는 않아요. 때려내지 않는다면 뭐 우상기 쪽을 가나요? 예. 우상기 쪽을 가는 것이 뭐 가장 네.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변에 끊겨 있는 두 점을 움직이는 건 좀 너무 고생만 할까요? 근데 지금 당장 움직였을 때 네. 좀 뚫고 나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아래쪽만 끊는 것은 안 되고요. 이제 위쪽을 끊고 이 변화가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네. 흙도 이쪽 끊어서 귀에 한 점을 크게 잡기 때문에 실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움직이는 자세가 좋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백도 뭐 이걸 서둘러서 네. 사실 이쪽 흙이 약하다면은 이 백도를 움직여서 이 흙에 대한 공격을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흙이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백이 이곳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선 큰 자리를 찾아보겠네요. 그렇죠. 큰 자리라면 역시 이 우상기 쪽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둔다든지 이 흙의 모양을 좀 견제하는 이 하변 쪽에 흙이 두터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뭐 이쪽 한 수 더 두게 된다면 흙의 큰 모양이 이 우중앙 쪽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는 이 흙의 큰 모양을 좀 견제하는 그런 수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두 선수의 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박정환 구단의 다음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준결승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립니다. 스물다섯 번째 GS칼텍스의 프로기전 준결승 첫 번째 경기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국입니다. 자, 오늘 뭐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초반 첫 수를 지금 김지석 구단이 3-3을 들고 나왔어요. 네. 뭔가 박정환 구단을 대비한 좀 준비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진행인데 네. 박정환 구단이 좀 때이르게 하변을 침입했습니다. 지금 초반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먼저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변을 때이르게 침입을 했고요. 여기서도 박정환 구단 이곳을 뒀는데 뭐 김지석 구단도 뭐 최강으로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전투가 한번 일어났고요. 쉬우니까 이제 붙였고 여기서 이제 이곳을 이제 좀 잡으니까 박정환 구단 이곳을 단수를 쳤어요. 단수 치니까 흙이 때려내는 것은 왠지 백에게 좀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김지석 구단이 이제 중앙 쪽을 끊었고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손을 뺐습니다. 지금 하변은 이제 흙이 때려내더라도 이제 백은 네. 살아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손을 돌려서 흙 모양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변 교환은 하나 해두었고요. 예. 지금까지 진행을 보게 된다면 네. 지금 이 하변 쪽에서는 그렇게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좀 간명하게 좀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제 우변 쪽을 갈라치면서 좀 흙의 모양을 좀 견제가 됐는데 사실 이런 진행이 된다면 오늘 봐도 좀 장기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하변에서 한 차례 몸싸움이 있었지만 다시 좀 잔잔해지고 있는데요. 네. 뭔가 초반에 좀 긴장감이 좀 흘렀었거든요. 뭔가 좀 급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알기 쉽게 정리가 되면서 다시 긴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어디서 두 선수가 맞부딪힐지 모르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 석점을 움직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변 흙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석점을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흙에게 이제 보강을 하라는 거죠. 네. 이거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제 이래 된다면 이제 백은 이 석점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씌울 수가 있고요. 이 석점을 움직이기보다는 사석을 이용해서 다른 큰 자리를 좀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그 자리 가네요. 그러니까 이곳이 선수거든요. 네. 지금 흙이 Q자를 하더라도 백은 이제 날일자로 대응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흙이 손 빼게 된다면은 이제 이곳을 한 칸 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제 가일수를 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일수를 해야 된다면 백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이 상변이 또 큰 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상변을 둔다든지 발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교환으로 석점 값은 충분히 나왔겠는데요. 예, 좀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흙이 손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백에게 이곳을 당하게 된다면은 이 하변 흙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손 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역시 흙이 이곳을 하나 밀어져 있는 것과 지금 백이 단수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이곳이 백이 단수쳐져 있기 때문에 흙이 때려내더라도 이 교환이 선수여서 네. 백이 살아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김지석 구단의 한숨 소리가 들렸는데요.
왠지 이렇게 또 받아주기는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제 움직여주면 고마운데 오히려 이 실리를 차지하고 지금 이곳 눈목자를 두니까 석점은 흙이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백은 다 이 석점을 활용을 한 것이어서 흙의 입장에서는 석점을 잡더라도 좀 내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반발 수단은 없을까요? 근데 반발이라는 게 지금 이거 구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날일자로 흙에 닿음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쪽을 붙이고 이런 수도 뭐 백이 붙이게 되면 뭐 더 이상 수가 없고요. 지금 이런 쪽에 교환이 있더라도 역시 이것도 뭐 별다른 수가 나질 않습니다. 네, 건너가게 되면 흙의 수가 매수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뒷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쪽을 이제 붙이는 것은 백이 이거 뭐 이런 식의 네. 대응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좌변 백의 모양을 굳혀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환도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흙이 들 수 있는 선은 이곳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붙이는 교환들이 이 좌변 쪽 백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받아주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바둑은 그렇게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전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이 하변 쪽 처리 과정에서 그냥 간명하게 알기 쉽게 좀 처리가 되었는데 근데 김석 구단이 그 과정에서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오늘 아낌없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은 네. 뭐 얼마 안 있어서 솔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반면에 박정원 구단은 시간 안배를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시간이 벌써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예, 지금 김석 구단은 뭐 시간 안배는 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받아주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곳을 박정 구단이 착점을 하니까 네. 김석 구단이 그때 잠깐 그 한숨을 쉬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렇게 지금 흙이 결과적으로 한 수, 두 수, 지금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 석점을 잡는 것이어서 좀 내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둘 수는 없거든요. 김지석 구단이 지금 이 장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벌써 3번 박정은 구단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곳이 네. 100%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곳 들여다보면 제가 선수라면. 그렇다면 지금 백이 이런 시기에 공격하는 수가 있는데 네. 당장은 흙이 이제 이쪽을 붙이고 끊게 되면 이것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교환을 유도한 것 같아요. 김석 구단은. 그러니까 이 교환이 된다면 그만큼 이 흙이 강하기 때문에 네. 백이 이곳을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수에 대한 이제 방비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백이 뭐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되었을 때 이런 쪽에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좌중앙에서 백이 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곳 사활도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이 쪽을 붙이는 것은 이제 백이 이곳을 둬서 살아있는데
지금 이 수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곳 두고 백이 이곳을 두게 된다면 흑이 이제 이쪽을 찝어서 이쪽을 찝어서 이것은 살아있나요? 이곳 두고 이렇게 되면 살아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을 찝게 되면 이쪽을 찝으면 이것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흑이 쪽을 먹여치고요. 네. 먼저 먹여치고 때려낼 때 다시 먹여칩니다. 그러면 백이 때려내야 되는데 이쪽을 단수치게 되면 패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 맛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이렇게 둬서 그리고 이제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백이 잡히는 것 같고요. 네. 단수 치고 유명한 모양이네요. 때려내더라도 네. 다시 흑이 쪽을 둬서 잡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흑이 쪽을 두게 되면 백은 이제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흑이 쪽을 둬서 백이 막더라도 이제 먹여치고 다시 먹여쳐서 네. 이것을 먹여쳐서 좀 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쪽을 먼저 교환하는 것도 흑이 이곳을 붙이고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곳이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흑이 이렇게 또 패가 됩니다. 이 패는 백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갈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갈수 할 거라면 아마 박정구단 이 교환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하지 않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서 보강을 했을 텐데 교환을 했다는 것은 손을 빼겠다는 거예요. 뭐 패의 맛은 남아있지만. 그렇죠. 아마 이제 이쪽 두고 이렇게 되면 흑이 먹여칠 때 그때는 백이 이쪽 단수를 쳐서 패가 되기 때문에 네. 흑도 부담은 있거든요. 자, 일단 뭐 맛은 남아있지만 큰 자리로 손을 돌립니다. 네. 근데 이곳 타이밍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쪽을 두는 순간 이곳의 가치는 작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은 되도록 이곳을 두질 않고 이쪽을 뭐 패를 결행한다든지 해서 지키지 않고 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생각일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패가 된다면 패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을 때 패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섣불리 지금 이곳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 하변 쪽 백의 사흘뿐만이 아니라 하변 쪽 또 백석점이 움직이는 그 뒷맛 그리고 백이 움직였을 때는 하변 흑도 못 살아 있다는 점에서 네. 이곳 변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수의 결행을 언제 할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뭐 이곳의 그 사활은 뭐 두기사라면 뭐 한눈에 볼 것 같은데요. 이제 패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패를 또 언제 결행을 할지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백도 패맛이 있다면 언제 이곳을 지킬 것인지 그것도 고민이고요. 사실 백이 좀 악수교환이긴 하지만 이렇게 둔다면 백은 살아있긴 합니다. 이곳 두면 이렇게 둬서요. 네. 살아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곳에 돌이 오면 이제 이곳 움직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이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로 살 수 있긴 하지만 이 교환이 워낙 악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도 패맛이 있긴 하지만 손을 뺀 것이고요. 뭐 어느 쪽으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기 때문에 서로 손을 못 대는데요. 네. 그런데 김지석 구단이 시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늘 네. 김지석 구단 이 판이 중요한 의미가 지금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추세라면 꽤 긴 수순을 초일 1회로 두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김지석 구단에게 큰 부담일 텐데요. 바둑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예, 이제 어느 정도 큰 자리가 결정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때리게 촐게 몰리게 된다면 그것은 김석 구단으로서는 큰 부담이죠. 근데 오늘 재밌는 점은 김석 구단은 상당히 지금 신중한 반면에 박지환 구단이 생각보다는 손이 쉽게 나오고 있어요. 박정환 구단도 아주 손이 빠른 편은 아닌데 네. 오늘은 크게 시간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뭐 그렇게 크게 그 어려운 변화가 뭐 없기도 했지만 네. 손이 빨리 나온다는 것은 박지환 구단이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지금 좋아 보입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랭킹 1위 신진성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고 또 8강전에서도 신민정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 지금 최근 기세가 좋거든요. 또 압도적으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김지석 구단에 대한 좀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점도 뭐 어느 정도 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상대 전적이라는 게 이거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또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상대성이라는 게 특히 바둑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풍의 네.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특정 상대에게 좀 그 약점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바둑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니까 네,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고민 끝에 좌변으로 뛰어듭니다. 네. 다시 한번 바둑이 좀 어지러워지지 않을까요? 아유,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 뛰어드는 수로 인해서. 네. 지금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백이 이제 움직이는 수단, 그리고 이 하변 쪽에서 패맛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지금 이곳을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뛰어드는 곳이 이 하변까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이 돌을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백이 두터워지게 된다면 이제는 백이 이렇게 움직여 나오는 수가 강력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백이 패감으로 이 흙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패감이 있다면 백이 움직여서 패를 했을 때 또 이 좌변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뭔가 큰 변화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좌변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좌변의 침입이 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지금 백이 움직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곳을 뛰어드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좀 타이밍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한 수 들여서 지키지는 않거든요. 지금 큰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곳을 지키지 않을 거라면 이곳을 두지 않고 상변을 간다든지 이제 흙이 큰 자리를 먼저 두어 놓고 그때 이곳을 두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김석 구단이 이곳을 좀 빠른 타이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 백이 움직여 나오는 수가 좀 신경이 쓰인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입했을 때 백이 이렇게 뒤로 받아만 준다면은 뭐 흙이 이런 쪽을 붙여서 지금 보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흙 입장에서는 이곳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와야 되는데 흙이 살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백이 강해지게 된다면 이제 이런 곳이 강력해집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 못한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뛰어드네요. 한 번 더 흔드나요? 이곳은 이제 흙이 붙이는 수와 이곳 나오는 수를 지금 맛보기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백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붙여서 이것은 흙의 자세가 좋고요. 백이 이렇게 두면 이 구자를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백이 이렇게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을 젖혀서 끊더라도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 이 구자 나왔을 때 백이 막을 수는 없고 이렇게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곳 약점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이겠죠. 그래서 박지환 구단도 지금 이곳을 붙였고요. 그렇다면 이곳 흙이 구자로 나왔을 때
지금 틀어막는 것도 여전히 안 됩니다. 이곳 젖혀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홀을 쳐야 되는데 이 진행은 흙이 이곳 두고 이 단수를 선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라면 흙도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좌변 백집은 네. 굳혀졌지만 흙이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흙도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수가 있나요? 근데 이 진행은 백도 상당히 엷어집니다. 느는 수가 있어서 한 칸을 뛰어나가게 된다면 또 이곳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김희석 구단이 생각하는 수는 네. 이 수 같은데요. 이때 백의 응수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막는 수는 안 되고요. 네. 둔 다음에 이제 호구 쳐야 되는데 붙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시간이 걱정됩니다. 좀. 이제 10분 안쪽으로 예. 들어왔네요. 박정환 구단은 이 붙이는 수도 거의 노타임으로 뒀거든요. 네, 오늘 박정환 구단의 착점이 상당히 빨라요. 네. 네. 박정환 구단이 좀 신중한 편인데 오늘 손이 빨리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네. 수가 잘 보인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흙이 입구자로 물어봤을 때 응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상당히 궁금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변화를 네. 택할지. 근데 이 변화는 흙도 뭐 이 정도라면 활용이 됐거든요. 백이 한 번 더 뒤로 받는 건 너무 당했나요? 혹시 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구자 뒀을 때 예. 그냥 이선으로 받는 아, 거는 뒤로요? 네, 너무 아, 당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돌파되는 것보다는 네. 그렇다면 흙이 여기서 뭐 다른 수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뛰어나간다든지. 네. 뭐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 얘기하셨던 잡는 수보다는 이 진행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받아야 된다면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점 나오는 것은 이것은 흙도 부담이에요. 뭐 늘거나 한 칸 뛰어서 나오는 것은 백이 차단당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 흙이 살아나와야 되는데 이런 곳에 돌이 오므려내서 이제는 이런 곳이 더 강력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무 바빠질 것 예. 같은데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두고 이 하변에 패가 난다고 하더라도 네. 백은 팩감으로 이 좌변 쪽에 또 팩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곳은 흙이 좀 부담일 것 같습니다. 움직여 나오는 것은. 그렇다면 역시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과연 흙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느냐가 또 문제인 네. 것 같아요. 흙도 사실 이런 교환이 상당히 악수거든요. 예. 그만큼 흙도에서 좀 더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이런 교환들이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 좀 흙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간을 계속 쓰는 김지석 구단인데요.
어떤 게 이렇게 김지석 구단의 손을 묶고 있을까요? 사실 김석 구단이 지금 이 시간 쓰는 걸로 봐서는 한 네. 3시간 바둑을 두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바둑이라면 지금 뭐 이 정도 뭐 적당합니다. 네. 예, 시간 안배를 하는 건데 지금 1시간 바둑에서 지금 거의 초읽기에 곧 몰린다는 것은 남은 후반이 김석 구단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읽기에 몰려서 계속 빠르게 착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뭐 물론 1분 초읽기이긴 하지만 뒤가 없다는 건 굉장히 좀 초조한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 어려운 장면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어려운 장면에서 철게 몰려서 좀 감각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굿자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 굿자 하는 수밖에 안 보이는데. 손이 나갔다가 네. 다시 망설여요. 네, 네. 그 수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백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백이 어떻게 받을지. 그래도 박정환 구단은 흑의 이수를 예상할 수 있었고 시간을 좀 벌었거든요. 지금 박찬호 군이 또 바로 착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오늘 결정이 상당히 빨라요. 아, 그렇게 잡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진행은 뭐 흙도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네. 먼저 붙였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는 이제 흙이 교환을 하고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근데 네.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어서 아까 형태보다는 더 흙이 좀 두터워지는 것이고요. 만일 백이 이렇게 이어서 받는다면 뭐 있거나 뭐 이어서 받는다면 흙이 이교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어서 또 이쪽 맛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수수는 그럴듯해 보이네요. 지금 이수가. 지금 박지원 구단 내 수일계는 이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을 흙이 먼저 두고 아마 이런 변화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흙이 비트니까 박지원 구단이 이제 네. 다시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교환하는 것보다 이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정밀하게 짚어가는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백도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네. 좀 고민이 됩니다. 뭐 이렇게 받아야 될지. 근데 이렇게 받는다면 아까 백이 이렇게 이은 것과 이곳 돌이 있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백은 당연히 이곳에 있는 곳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과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이곳 두는 것은 이곳 두고 나서 백이 씌워야 되는데 이 변화는 끊고 이쪽도 붙이는 수가 또 뒷맛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박지환 구단이 뒤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쪽을 잇는다면 백은 다음에 둘 자리는 이곳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곳 활용을 하려면은 이곳 뒷맛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는 손해지만 이제 뒤로 받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곳 있는 것은 이곳 씌우는 수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흙도 변을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안 하고 뭐 이쪽을 이제 밀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펴고 또 좌상으로 갑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을 많이 괴롭히는데요. 끊임없이 좀 흔드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많은 쪽에서 네. 시간 없는 쪽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지금 김희석 구단은 지금 시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박정환 구단을 계속 괴롭힙니다. 근데 여기서는 백도 다양한 응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받는다면 지금 흑도 이쪽을 끊어서요. 뭐 이쪽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앙 쪽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위로 젖히는 것은 이제 이쪽을 늘어서 뚫고 나오는 것과 이거 젖혀가는 것을 또 맛보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백도 최강은 이제 이쪽을 젖혀서 넣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변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박정환 구단도 지금 그렇게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가 없고요. 그렇죠. 사실 백이 쪽 붙이는 것과 이곳 호구 치는 것은 너무 흙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네. 흙도 지금 젖혀가는 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넣는 것은 백에게 쉬움을 당하기 때문에 젖혔고 그러면 그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백이 붙이고 흙이 늘고 네. 건너갔을 때 이제 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진행이 된다면 다시 환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좌상에서 두기사가 다시 한번 격돌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이번에는 시간을 좀 쓰는데요. GS 칼텍스배 준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명국을 향한 도전 GS 칼텍스배 프로비전 준결승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좌상 쪽 수순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흙이 젖혀서 백이 끊고 늘고 백이 이제 한 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흙이 단수 쳤을 때가 문제예요. 단수 치게 되면 이제 백이 때려내는 것은 이곳을 젖힘당해서 이 단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이 이제 이쪽을 잇는 것은 이곳과 나중에 또 이곳 단수 쳐서 이런 것에 또 활용을 당하는 것이어서 네. 일단 흙이 지금 이 단수 치는 것이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주환 구단이 예전보다는 지금 결정이 빠른 것 같아요. 결정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대조적이네요. 네, 김석 구단은 곧 초읽기에 네.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시간을 봤어요. 보통은 이런 1시간 바둑 좀 시간 안배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시간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면 그 이후에는 좀 안배를 해서 좀 후반을 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김석 구단이 뭐 시간 안배는 전혀 뭐 네.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지금 마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좀 속기 바둑보다도 딱 1시간 바둑의 시간 안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시간이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바둑 한 판으로 봤을 때 네. 상당히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오늘 바둑처럼 김석 구단이 이런 뭐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좀 때리게 초읽기 몰려서 후반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초반에 좀 그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후반에 지쳐서 좀 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특히 바둑에서 더더욱 시간은 중요합니다. 예. 자, 김지석 구단은 주어진 시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1분 1회로 두어 가야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 일단 단수 한 방 안 치나요? 이것은 치고 싶은데요. 때려내면 이곳 젖혀가고 이곳 있는다면 이곳을 띄어서요. 일단은 이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단수는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교환만 하고 손을 네. 뗍니까? 이 바둑 어렵네요. 어디서부터 둬야 할지 이 하변의 패맛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바둑을 지금 김석 구단은 이제 일본 출기 1회로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상대도 같이 1분 초읽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또 아니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은 뭐 거의 시간이 한 절반 정도 남았어요. 네. 예. 이제 큰 자리라면은 이제 상변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상변이 이제 마지막 큰 곳인데요. 지금 이 하변도 정리가 안 됐고 이 좌변 쪽 모양도 지금 흑이견을 해뒀기 때문에 이 모양도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일단 크기로 본다면은 이 상변이 뭐 가장 큰 자리이긴 합니다. 아니면 중앙을 계속 이런 식으로 두나요? 젖혀서. 상변이 없다면 뭐 중앙을 계속 두는 것도 생각하겠지만 지금 상변이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큰 자리를 먼저 두어 놓고 차후에 뭐 이런 수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대국자 입장이라도 이런 바둑은 참 어렵습니다. 네. 뭔가 바둑이 정리가 이렇게 다 되어 있다면 사실 다음 착점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큰 자리를 그냥 두면 되는데 지금은 하변 패의 맛도 남아있죠. 지금 이 좌변 쪽 모양도 좀 변수로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100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대국자들도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근데 저 정도 차이라면 뭐 네. 이제 100쪽으로 뭐 기울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100이 조금 편한 흐름
뭐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는 이 붙이는 수를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은 좌변에 한 번 더 못질을 하네요. 근데 이렇게 단수 치면 언제든지 백이 뭐 이렇게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완전히 이제 못질을 해서 네. 갈수를 해서 이제 이 좌변 쪽을 확실히 집으로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흑도 이제는 이 돌이 가벼워졌습니다. 백이 갈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더더욱 이 상변의 가치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백의 이곳에 갈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백의 이런 수등이 이제 강력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흑이 뭐 한 수 들여서 이렇게 갈수할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상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대로 상변이 백이 왔다고 한다면 상중앙에 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흑도 이 자리가 시급하겠죠. 두터운 자리인가요? 지금 중앙을 계속 키워나가는데요. 네. 지금 백이 이 우변 쪽으로 손을 빼게 된다면 이 우변에 대한 그 압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하게 된다면 이 우변 쪽 그 흑의 모양을 이제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본다면 중앙에서 상당히 큰 모양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자리는 이 상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지석 구단은 이제 두터운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가 왜 크냐면 지금 흑이 이곳을 막혀져 있어서 흑이 한 수 더 이런 곳에 손이 오게 된다면 네. 이 하중앙에서 큰 모양, 큰 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박주환 구단도 곳을 하나 붙였네요. 붙였다는 것은 흑이 받으면 아마 이곳을 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치받아서 선수해 놓고 그리고 손을 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순을 바꿔서요. 백이 먼저 이쪽을 두고 뭐 흑이 뭐 이런 식의 압박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백이 붙였을 때는 흑이 이렇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반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이쪽을 붙여서 네. 교환을 하나 해두려는 것이고 아까 AI도 이쪽 붙이는 수를 잠깐 보여줬지만 지금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흑도 뭐 손을 빼서 네. 뭐 이런 쪽을 올 수도 있습니다.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받아주네요. 네, 교환해서 이제 선수를 잡겠다는 것이죠.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뭐 흑은 당연한 한 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을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변패는 꽤 정리가 된 후에야 들어가게 될까요? 네, 지금 큰 자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하변패는 흑도 패에 졌을 때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일곱, 먹여치고 이렇게 패가 되는 것이어서 만일 이 패를 흑이 이긴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백이 패를 이기게 된다면 나중에 백이 때려내서 이 흑의 모양이 다 지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흑도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패이기 때문에 확실히 패에서 앞서 있지 않는 이상 흑도 당장 이 패를 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붙였다는 것은 이제 백도 손을 빼겠다는 것이고 역시 마지막 큰 자리는 상변으로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이 중앙을 바로 움직이는 수고요.
지금 이곳은 간격이 좀 너무 넓을 수도 있고, 한 발 좁히는 정도? 예, 좁혀서. AI는 뭐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두게 되면 이제 잡고 네. 이렇게 되는데요. 만일 흙이 이거 수습이 잘 된다면 백은 실속은 없습니다. 이제 백은 이제 중앙 흙의 모양을 이제 지운 것이 네. 백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앙 쪽을 두네요. 네. 이제 흙이 젖혀면 이제 2단 젖혀둘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흙이 끊고 이곳 있더라도 단수 치게 되면 이제 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2단 젖혀가는 수가 지금 백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박정환 구단은 뭐 한번 늦추지 않고 서둘러서 견제를 하러 가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백이 이곳 둘 때부터 네. 지금 이곳 젖혀가는 수와 이곳 느는 수를 좀 맛보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이 중앙을 지키면 백은 이제 이쪽을 늘어서 흙의 모양을 견제할 수가 있고, 실전처럼 흙이 쪽을 둔다면 백은 젖혀서 모양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중앙에서 흙이 큰 모양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백은 당연히 2단 젖히겠죠. 근데 여기서 흙도 응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끊는 수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 호구 치는 것은 백이 단수 치고 이렇게 받게 되면 이곳 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백에게 다 막힌 형태거든요. 이것을 백이 이을 수도 있겠네요. 있고 흙이 있고 늘게 되면 이 변화는 백이 너무 잘 됐죠. 특히 흙이 이곳에 한 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흙의 모양이 다 지워지고 이런 결과라면 이것은 흙의 불만입니다. 마지막. 네,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죠? 둘, 셋, 어려운데요, 넷,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머리를 내밀었고요. 네, 계속 밀어가겠죠. 지금 흙은 있고 끊을 수가 없어요. 이곳과 이 축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흑의 진영에서 벌어진 싸움인데 흑이 크게 힘을 쓰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네. 흑들이 오더라도 좌변 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반면에 백이 이곳 계속 밀어가게 되면 중앙 흑의 모양이 다 지워지는 것이어서 이 교환은 백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중앙은 흑이 투자를 많이 해둔 곳인데요. 다섯, 그것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백에게 이곳 맡길 수는 없거든요. 네. 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밀죠. 백도 뭐 계속 밀 수밖에 없고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가 문제예요. 백이. 이제는 이곳으로 이제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밀어갈 수도 있고 뭐 날일자 할 수도 있고요. 이 변화는 나중에 이쪽 끊는 수가 조금 뒷맛으로 좀 남아있긴 하네요. 그게 신경 쓰인다면 백이 이제 그냥 이쪽을 잇고 흙을 잇게 한 이후에 이제 날일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호구는 조금 엷은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견을 하지 않은, 한 번 더 미나요? 근데 그건 좀 얘기가 네.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이견을 하고, 끊고, 맞게 되면, 지금은 이곳을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잡힙니다. 네. 근데 박장구단은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돌이 잡히더라도, 이렇게 틀어막는다면, 이 돌은 최대한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사적 작전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백이 불만이 없다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돼서 잡히기 때문에 잡히게 된다면 백은 손해거든요. 근데 이곳이 잡히더라도 이곳을 틀어막고 상변을 올 수 있다면 네. 예, 백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저는 하나, 이쪽보다는 이것을 먼저 입고 이런 변화를 예상했었는데 여섯, 일곱, 예. 여덟, 김지석 구단도 버팁니다. 이 좌변 쪽 뒷맛이 좀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좌변 쪽은 이곳 끊어서 교환이 선수기 때문에 만일 흙이 돌이 이런 쪽에 오게 된다면 뒷맛이 있거든요. 끊어서 이런 쪽은 백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일단 이곳은 끊어서 싸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쪽 바깥쪽에서 젖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젖히면 김지석 구단이 젖혀서 버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흙도 자세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박주환 구단이 과연 이것을 이제 끊을 수 있느냐. 근데 뒷맛은 나쁩니다. 좌변 쪽이. 지금이 바둑의 최대 승부처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밀리는 쪽은 네. 좀 그러니까 형세에 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두 선수 모두 최대한 버틸 겁니다. 예, 끊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서 젖혀갈 것인지요. 이럴 때 시간이 여유 있게 있다는 건 뭐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장면은 시간이 많아도 네. 정확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읽기 1분 1회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면 대국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죠. 지금 김지석 구단의 눈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네. 다른 쪽을. 그러니까 지금 이 패맛이 있기 때문에 이 패 타이밍 그리고 이 좌변 쪽은 이제 이런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뒷맛이 있거든요. 네. 붙이고 이런 곳이 이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뒷맛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양쪽을 좀 엮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타이밍이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백도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호 사람도 좀 정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끊었어요. 최강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느 한쪽은 꽤 큰 피해를 볼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박정우 구단도 물러서지 않고 끊어갔고, 근데 지금 김지석 구단은 시간이 없다는 점이 네. 정확한 술기를 할 수 없다면 여기서 계속 강공을 펼치기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강하게 도는 것은 또 김지석 구단이 출기에 몰렸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다음에 이쪽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까지 됩니까? 일단 당장 축이 되기 때문에 백도 이곳은 늘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는데 지금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도 이곳 붙이면은 이곳에 대한 보강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이 이제 이곳 두게 된다면 이제는 이 패가 아주 중요한 패가 되거든요. 만약 이 패를 흙이 이기지 못한다면 이 흙 전체가 다 잡히는 것이어서 이것은 흙도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런 식의 보강을 하는 것은 백의 이곳 씌우는 자세가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이곳을 당하는 것은 흙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흙도 돌이 이곳에 오긴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쪽에. 그렇다면 이런 전투를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김숙 구단이 좀 최강으로 버틴 수예요. 이 수는. 박정환 구단이 끄는 수도 김지석 구단이 는 수도 뭐 두 선수의 힘 대결인데요. 그렇죠. 네. 기세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중앙 전투가 좀 이바둑의 승부처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이바둑의 첫 번째 전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하변 쪽은 뭐 서로 타협이 되면서 지금까지 큰 전투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봐서는 김석 구단도 최대한 지금 버틸 것 같아요. 백이 이곳에 두게 된다면 백이 이곳에 와서는 흙도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흙이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해서 선수를 잡은 이후에 이런 쪽에 흙이 오는 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된다면 정말 급전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쪽 모양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쪽을 봐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백이 이렇게 둬서 좌변을 돌파당하더라도 이 요석이 넉점을 잡고 변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하나 붙여두는 것이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이곳은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봐도 아직은 갈 길이 먼데요.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